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그 AT 시험은 세무사의 시험하고 이제 느낌이 또 다른 걸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이틀에 힌트가 큰 틀을 주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도 보면 회사 등록 수정하는 거죠. 왜냐면 거래처 수정이다 회사 등록 수정이다 대놓고 말해줄 거니까. 자, 그럼 별이식품은 소매업에서 도매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으며 세무서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 환급금 계좌를 신규 등록하였다.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 작업을 수행하시오. 자, 은행명하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먼저 회사 등록으로 가서 자, 지금 우리 별이 식품에서 일단 문제 틀이 우리 업태를 변경을 했죠. 그럼 뭐 회사 이름이나 대표자나 이런 건 다 똑같을 거고 주소도 똑같으니까 업태를 보면 이제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어이구, 변경이 되었고 종목은 건강식품 그대로고 자, 나머지는 큰 특이한 사항이 없죠. 그럼 국세 환급금 계좌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국세 환급금 계좌에서 F2번 누르고 자, 여기 하나은행 자, 지점은 서대문 지점. 자, 그리고 이제 환급은행 하면 계좌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뜨죠. 그래서 보고 그대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죠. 뭐 이메일 주소 등록하라는 것도 없고 뭐 들어가면 적혀 있을 거고 그럼. 그래서 문제에서 시킨 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는 끝이 났고 자,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도 정기분 재무상태표 수정하는 거네요. 자, 그럼 문제는 재무상태표 누락되었거나 오류된 부분을 수정하는 게 문제니까 어제 저 문제도 안 보고 바로 그냥 풀어버렸었죠. 자,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 진한 글씨를 가지고 합계를 볼 건데 자, 일단 유동자산 전체가 일치하네. 그러면 아래쪽이 맞을 확률이 높겠어요. 당좌자산 일치하고 재고자산 일치하고 비유동자산은 어우 뭔가 틀렸다는 게 확실히 보이네요. 그럼 투자자산은 3천인데 3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교재 보면 투자자산 아래 장기 대여금이죠. 그럼 장기 대여금을 찾아서 장기 대여금을 3천만 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먼저 장기 대여금을 3천만 원으로 바꾸고 그래도 비동자산이 안 맞아요. 그럼 또 틀리다는 거네. 자, 그럼 이번엔 유형자산 얘도 금액이 7,380인데 8,880이라 적혀 있죠. 그럼 금액 틀리니까 아래에 건물 보면 건물은 5천만 원 얘만 적혀 있는 거고 차량 운반구 3,500인데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다. 그죠? 그럼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니까 아래쪽에 빈칸에다가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 1,500만 원을 써주고 이걸 써주고 그럼 비품은 뭐 800, 420 맞으니까 유용자산 금액이 7,380만 원 일치하죠. 자, 그런데 또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무형자산은 0은 일치한데 그럼 기타 비유동 자산이 교재 보니까 임차 보증금이네요. 그럼 아래 빈칸에 임차 보증금이라고 선택해서 금액 3천만 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비유동 자산 금액도 맞고 자산 총계도 일치하죠. 그럼 지금 일단 차익이 안 났으니까 대변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면 8,383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일치하죠. 다 일치하니까 그럼 이렇게 작성하면 얘는 끝났네요. 자, 그럼 2번 문제 끝났고, 자, 3번 볼게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하는 거네요. 자,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자, 그럼 장기 차입금을 먼저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서 장기 차입금을 찾고, 자, 얘 더블 클릭하거나 탭키 누르면 팝업 창이 뜨죠. 창이 바뀌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교재 보고 있는 대로 조건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코드 F2번 눌러서 해나 식품 만기 일자는 2021년 2월 28일 차입금 번호는 없으니까 뛰어넘고 금액은 2천만원. 자, 상환 조건은 일시고 차입처는 거래처네요. 그러면 차입처 화살표 눌러서 거래처라고 선택해주고, 자, 그리고 그 외에 조건은 적혀 있는 게 없죠. 자, 지금 이게 문제 나올 때 지금처럼 이걸 말할 때도 있고 이거 이야기할 때도 있고 자금 용도 말할 때도 있고, 그러면 적혀 있는 것만 손대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최초 차입 일자, 얘는 적혀 있죠. 2018년 1월 5일이다. 이렇게만 써주고, 다음 또 희수 유통 F2번 눌러서 희수 유통 2021년 6월 30일 3천만원 상환 조건 일시 차입처는 관계회사, 그리고 최초 차입일은 2019년 7월 1일이다.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얘네들은 입력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예스 시킨, 죄송해요. 자, 여기서 예스 시키 누르면 이제 다시 돌아가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어요. 자, 이제 거래자료 입력으로 갈게요. 자, 3만원 초과 거래 자료 입력. 자, 이렇게 적혀 있으면 뭐 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상반기 결산 완료하고 직원 가족들과 산행을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취한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거래 자료 입력하시오. 영수증 수취 명세서 1과 2번 서식 작성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직원들하고 산행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뭐 4만원, 3만원 넘었으니까, 자, 그럼 먼저 분계부터 7월 15일 날 48만원 복리후생비로 분계를 할게요. 현금 지급한 거예요. 자, 그럼 일반 전표 날짜 7월 15일 날 자변에 복리후생비 48만원, 대변에 현금 48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놓고, 자, 분계 쓰면 이제 전체 메뉴에서, 자, 우리 이 부분을 보고 우리 입력해야 되죠. 이 부분을 보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로 가서
거래일자, 상호는 엄마 도시락. 정연희, 사업장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금액은 48만원. 자, 구분은 비워놓고 복리후생 비웠죠. 그럼 입력 끝났으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 가서 여기에 명세서 제출 대상 여기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잘 들어와 있으면 창 닫으면서 저장.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거 끝났고, 자, 두 번째는 전자어음의 만기 결제 할인 배서 양도네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받은 어음 1100만원짜리가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에 7월 25일 주미식품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수취한 전자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23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자, 그럼 우리 어음 할인했네요. 1100만원짜리 주미식품이 발행한 거를 7월 25일 날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했어요. 할인료 24만원 빼고 나머지는 현금 받았네요. 자, 그럼 상품 매출 대금으로 수취한 전자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을 지워줄 거예요. 먼저. 자, 그럼 할인한 날짜가 7월 25일. 대변에 받을 어음 주미식품 1100만원짜리고, 차변에 자, 우리 할인료 계정 과목 뭐라고 하죠?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죠. 어음의 할인에서는 자, 문제까지 안 읽은데 매각 거래 처리할 거 적혀 있어요. 문제에. 그죠? 그럼 이 할인료가 23만원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자, 항상 이야기하지만 일단 분기가 안 되면 뒤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받을 어음을 이제 클릭해서 자, F3번 자금 관리 가야 되겠죠? 여기 자금 관리를 가서 자, 어음 전액 할인한 거니까 맞고 어음 번호에서 F2번 주미식품 거 선택하고 그리고 할인 기간은 F2번 눌러서 하나은행 그리고 서대문 지점 할인율은 안 적혀 있으니까 생략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하셨죠? 자, 다음 자, 기타 일반 거래 전표 입력이라는 거예요. 자료 1번은 건강보험료 영수증이고 자료 2는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12만 8천원을 8월 10일 날 이체했네요. 자동 이체됐나? 어떻게든 자, 평가 문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7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분을 납부 기한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회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 그럼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거는 계정 과목 뭐라고 처리해야 되죠? 예수금이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건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고 적혀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돈 나간 이유만 제대로 쓰면 되는 거네. 8월 10일 날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12만 8천 원이 나갔어요. 그럼 일반 전표로 가서 8월 10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12만 8천 원이 나갔는데 차변에 종업원 부담분은 예수금이고 그러면 6만 4천 원이고 회사가 지원하는 거는 복리후생비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자 4번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 자, 지금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가 있네요. 157만 8,500원. 자, 그럼 보통 예금에서 이 돈이 8월 17일 날 빠져나갔어요. 자, 그럼 7월분 삼성카드 이용 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지금 카드 거래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써주는 건데 우리 그 회계사의 시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카드 이용 대금은 그냥 전제 조건이 미지급금으로 처리된 걸로 돼 있어요. 원래 외상 매입금이 될 수도 있는 건 아시죠? 원전이나 상품 사면은 카드로 결제하면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될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사서 그런 건지 우리 미지급금이라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미지급금 되어 있다는 표현은 없죠. 근데 카드 대금 결제한다면 그냥 미지급금 지우고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날짜 기준으로 8월 17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157만 8,500원이고 차변에 미지급금의 삼성카드다. 자, 근데 삼성카드가 번호가 두 개 있네요. 이거 써야겠네. 자료 1번에 있죠. 자, 이 금액이 157만 8,500원이다. 자, 다음 5번. 자, 유무형 자산의 구입. 자, 거래명세서가 있는데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네요.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재고자산 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인해 해당 자산은 내역 연수가 연장되고 자산 가치가 증가되었다. 자, 이 가로에 있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 우리한테 알려주죠? 얘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자본적 지출이라는 걸 알려준 이유는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거죠. 그럼 얘는 재고관리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네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회계 처리하라고 내용 연수 증가, 자산 가치 증가 이런 표현을 써준 거예요. 자, 그럼 거래자료 입력하면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350만 원만큼 우리는 8월 22일 날 차변에 소프트웨어 35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이고 이 돈은 동우 소프트에 줘야 된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 있는데 자 전기요금 청구서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자, 항상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전자세금 계산서 이 글자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작성일자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네요. 자 근데 지금 우리 FAT 1급 시험은 거래자료 입력이라는 이 문제 틀 있죠? 이 문제 틀은 일반 전표에 써요. 세금계산서 적혀 있어도 거래명세서 돼 있어도 일반 전표에 써요. 나중에 TAT 2급 가면 또 헷갈리시는 게 TAT 2급은 이제 일반 전표 매매처 전표로 구분해서 또 흘러 들어갈 건데 얘는 일반 전표예요. 자 그럼 9월 10일 날 53만 9천 원 정확하게 이 돈이 나갔고 사무실 8월분 전기요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다. 회사는 납부일에 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처리하고 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자 보통예금에서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말 없으면 수도강열비라고 써도 되니까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800번대 전력비 자체를 기본적으로 안 만들고 있는데 스마트에서는 800번대 전력비도 넣어둬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9월 12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53만 9천 원이 나가고 차변에 전력비 800번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시험에 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시험 답도 이렇게 하고 자 저도 문제 푼다면 얘가 원하는 건 이게겠구나 라고 이렇게 쓸 건데 사실 얘 작성일자가 8월 30일이죠.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얘 쓰면서 미지급금이라고 해놓고 9월 22일 날에는 미지급금 지울 거예요. 원래는 그죠? 매입 매출 전표 이 날짜에 쓸 거잖아. 작성일자에 맞춰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근데 FAT 1급 시험만 보신 분은 절대 이의제기 신청을 안 하겠지만 미지급금 쓴 사람이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미지급금 썼을 때는 이의제기 신청하면 그것도 맞다라고 이렇게 그 다음 답할 때 나와요. 시험 본 날 저녁에 가다만이 나오고 가다만이라는 이제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문제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오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면 그걸 인용해 가지고 확정 답안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답 줘요. 근데 AT 시험은 신기하게 개인적으로 줘요. 답안지 너무 심한 것들은 너무 많은 사람이 연락 온 것만 답안지 다시 확정 답안지 낼 때 뭐 또는 이거 이런 식으로 적어내는데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질이 안 좋은 문제죠. 자 어떤 이야기 하는지 이해 가시죠?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원래 일반 전표에 미지급금 들어왔어야 될 건데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오면 자 부가가치세 문제는 첫 번째 문제 항상 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그럼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하고 두 개 있으면 복수거래 시킬 거예요. 자 그럼
근데 항상 문제에서 잘 확인하세요. 왜냐면 색이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영세율일 때도 있거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 전송하는 똑같으니까 얘는 지금 그냥 일반 세금계산서고 상품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9월 28일에 계약금 받았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이체 받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는 계약금 빼고는 아직 돈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잖아. 그럼 우리 9월 28일 날 계약금 받은 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일반 전표 9월 28일 날 선수금으로 82만 5천 원을 받았어요. 선수금으로 날짜 알려주면 일반 전표 가서 날짜 쓰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복수 거래를 해서 하고 입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먼저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자, 거래명세서 거래일자가 10월 1일이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그리고 품명은 복수거래 해야 되니까 자, 위에 복수거래 클릭해서 2개 홍삼 음료 50개 6만원 버섯 음료 100개 4만 5천원 자, 확인하고 거래처 공급받는 자는 은진마트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여기는 비워놓고 분계는 혼합. 자, 상품 매출한 건 맞고 차변에 자, 우린 과거에 계약금 받았던 거 선수금 선수금이 82만 5천원 나머지는 말일에 보통 예금으로 받을 거다. 그럼 외상 매출금 742만 5천원이다. 이렇게 써주고 자, 그럼 이제 분계가 끝났으니까 전체 메뉴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고 자, 날짜 10월 1일 자, 앞에 네오박스 체크하고 전에 누가 시험 때는 왠지 이거 쓰고 싶다라고 하더라고. FAT 1급 시험 때는. 아니 TET 2급 때는 안 쓰고 싶어지는데 얘는 쓰고 싶다더라고. 그럼 쓰고 싶으면 계약금 받은 건 받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82만 5천원 쓰고 나머지 742만 5천원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여기를 써주고 싶다기보다는 얘 눌렀을 때에 전자발행 눌렀을 때에 얘가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길래 근데 우리 문제에 보면 얘 결제 내역 고려하지 말 거 적혀 있는 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발행을 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하고 매출 조회 발행 매출 조회를 하고 발행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얘 끝났네요. 자, 지금 우리 밖에서 우리 부원장이 좀 불러서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